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왜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문 쪽을 보고 서 있을까요? 아니면 조별 과제 할 때 꼭 말 없는 친구가 있고 혼자 다 이끌어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행동의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사회적 규칙, 일종의 암묵적인 코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코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요, 우리한테는 정말 익숙한데 막상 설명하려면 딱 막히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한국 사회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그려질걸요? 먼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속도, 뭐든 번개처럼 처리하는 업무 스타일, 최신 유행에 엄청 민감한 그런 다이나믹한 모습이 있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엄격한 선후배 관계라던가 나이랑 직급에 따라 깍듯이 존댓말 쓰는 문화, 정해진 절차를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이 속도랑 격식, 진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회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물과 기름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속도, 유연성, 뭐든 바로바로 적응하는 힘이죠. 근데 바로 그 옆에는 나이, 지위 이런 걸 엄청 존중하고 정해진 예의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그런 강력한 위계 문화가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서로 완전 다른 두 특징, 이게 바로 한국의 패러독스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를 풀려면요, 우리한테 좀 특별한 분석 도구가 하나 필요해요. 자,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사회심리학에서 아주 재밌는 개념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사회심리학자인 미셸 겔펀드라는 분이 만든 일종의 분석 틀인데요. 이게 진짜 물건인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문화를 보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만능 열쇠 같은 거거든요. 그 만능 열쇠의 이름이 바로 문화적 긴밀함 그리고 느슨함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그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얼마나 빡빡하냐, 그리고 누가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봐주냐, 이걸 재는 룰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자, 이걸 긴 막대기,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 끝에는 긴밀한 문화가 있어요. 여기는 규칙이 아주 명확하고 정해진 선을 넘는 행동을 잘 용납하지 않아요. 사회 전체의 조화와 질서, 이게 최고인 거죠. 그럼 반대쪽 끝에는 느슨한 문화가 있겠죠. 여기서는 규칙이 좀 더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자기 표현을 훨씬 더 존중해주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좋고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사회는 이렇게 빡빡하고 어떤 사회는 느슨해지는 걸까요? 연구를 보니까 그 답은 바로 집단적인 위협에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전쟁이 잦았거나 자연재해가 많았거나 아니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살아야 했던 곳들. 이런 곳들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넘어야 했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강력한 규칙과 협력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긴밀함이라는 건 그냥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우리 조상들의 집단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긴밀함, 느슨함 렌즈를 가지고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수많은 전쟁의 역사, 좁은 땅에 다 같이 모여 사는 환경, 방금 얘기했던 위협들을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자, 이런 걸 생각해보면 과연 한국은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 있을까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여러 연구에서 한국은 아주 대표적인 긴밀한 문화로 분류가 돼요. 자, 이제 이 긴밀함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우리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그냥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하고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 우리 일상만 한번 볼까요? 어른들한테나 직장 상사한테 꼬박꼬박 호칭이랑 말투 신경 쓰는 거. 학교나 회사에서 좀 튀는 행동하면 바로 눈총 받잖아요. 지하철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 모든 게 사실은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지키려는 긴밀한 문화의 증거들이라는 거죠. 규칙을 어기면 바로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특징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대표적인 느슨한 문화인 브라질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쳐요. 한국에서는 정해진 순서랑 안건에 따라 딱딱 진행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브라질에서는 완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막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던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방식, 그 문화적인 전략이 다를 뿐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딱 문제가 생겨요. 잠깐만요. 한국이 그렇게 빡빡하고 긴밀한 문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빨리빨리로 유명한 엄청난 속도랑 유연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이론이랑 현실이 지금 딱 부딪히는 느낌 안 드세요?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모순을 푸는 열쇠가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화의 긴밀함과 느슨함은 그냥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빡빡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슨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보세요. 공적인 규칙도 가족 규칙도 다 매우 긴밀하고 즉흥성은 낮음이에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사회죠. 반대로 브라질은요. 규칙은 느슨하고 즉흥성은 매우 높음, 훨씬 유연하죠. 자, 그럼 이제 가운데 한국을 봅시다. 공적인 규칙이나 가족 규칙은 역시 긴밀해요. 그런데 즉흥성을 보세요. 낮음이 아니라 중간 수준이죠. 바로 여기, 이 지점이 한국 사회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는 영역, 특수적 긴밀함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상황 따라 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의 빡빡함이 어떤 분야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인간관계, 예의나 위계질서 같은 영역에서는 엄청 긴밀하고 빡빡하죠. 하지만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 특히 일을 빨리 끝내야 하는 영역에서는 규칙을 막 유연하게 바꾸면서 엄청난 즉흥성과 느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빨리빨리 패러독스의 정답이었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개념을 아는 게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할까요? 특히 여러분처럼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오해를 확 줄여주고 같이 일하는 효율을 높여주는 진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이론을 이제 우리 강의실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제 이 렌즈를 끼고 보면 아마 조별 과제할 때 친구들 행동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 좀 긴밀한 문화에서 온 친구가 교수님 의견에 막 대놓고 반박을 안 한다? 그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러면 분위기 깨지는데? 하고 집단의 조화를 생각하는 문화적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느슨한 문화에서 온 친구가 좀 애매모호한 과제를 받고 오히려 신나한다? 이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친구의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자기 문화에서 배워온 문제 해결 도구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닐 수 있고 가만히 있는 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냥 각자 다른 연장통을 들고 와서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딱 3가지 핵심만 기억해 보자고요. 첫째, 모든 문화는 긴밀함과 느슨함이라는 스펙트럼 위에 있고 이건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 둘째, 한국의 비밀은 바로 영역 특수성에 있다. 인간관계선 빡빡하지만 일할 땐 유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틀을 알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 성격 왜 저래가 아니라 다른 문화적 도구를 쓰는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질문은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족들하고 있을 땐 긴밀한 사람인가요? 느슨한 사람인가요?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는요? 조별 과제 할 때는 또 어떤가요? 더 나아가서 나의 이런 긴밀함 덕분에 일이 잘 풀렸던 적은 언제였고 나의 느슨함 때문에 좀 곤란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요?